진로 논점 분석 파트입니다. 진로 상담가의 역할에는요, 상담해주고요, 처치 조언해주고요, 지원해주고 해석 분석해주고 관리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진로 상담은 직업 상담에 비해서 생애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다루는 대상이 좀 더 넓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직업 상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포 관계 형성 중요하고요. 상담 윤리 강령 따라야 되는 겁니다. 대상이 넓으니까 진학, 직업 선택, 직업 적응 모두에 초점을 맞춰서 전개돼야 된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오답 살펴볼게요.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해야 된다. 아닙니다. 진로 상담, 직업 상담 모두 집단 상담해야만 하는 거 아니고요. 특히 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오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진로 상담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심리적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많지 않다. 이거 오답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진로 검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태도 이거 좋지 않습니다. 유연한 관점에서 진로 선택에 임하려는 융통성이 요구되고요. 내담자가 놓인 경제 현실 그리고 진로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의사결정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합니다. 진로 상담은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에도 행동 차원에서 실행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함양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진로 논점과 심리 문제와의 관계입니다. 진로 상담한다는 건 결국 개인의 삶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 접근이 필요해요. 심리적인 문제와 진로 문제를 구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진로 문제와 심리 문제는 통합되어서 총체적인 접근이 되어야 됩니다. 삶과 진로는 결국 분리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상담과 심리 상담이 과정이 서로 유사해집니다. 심리 문제 해결과 진로 상담에서 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진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도 단계요. 이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졸업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초등학생 때는 진로가 뭔지 인식하고요. 알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학생 때부터는 탐색하고요. 고등학생 때는 그때부터 준비하죠. 고등학교, 대학생 때.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합니다. 즉, 인식, 탐색, 준비, 취업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진로 상담 편견입니다. 진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편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적성 심리 검사에 대한 과잉 신뢰입니다. 검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편견이죠. 대화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검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편견이죠. 저는 제가 어떤 일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적성 검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적성 검사를 받으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심리 검사에 대한 과잉 신뢰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진로 상담에 대한 상담의 정확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담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죠. 사례는 저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절대로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로 상담 정확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진로 상담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먼저 답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진로 상담은 항상 집단 상담을 해야 된다. 아니죠. 집단 상담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항상 반드시 이런 말들이 들어간 거는 우리 직업 상담 시험에서 틀린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굉장히 상식적이라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진로 상담은 진학,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춰 전개돼야 되고요. 라포 형성한 뒤에 진로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서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심리 상담과 비교하여 진로 상담 과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요. 이 문제 역시 오답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진로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지 않다. 그렇지 않죠. 심리적인 특성과 진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에요. 나머지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상식적입니다. 진로 검사 결과에만 의지하는 건 좋지 않다. 경제 현실이나 진로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이나 진로 선택,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많이 변화될 수 있다. 또 인지적 통찰이나 결정 이외에도 행동 차원의 실행 능력 배양 그리고 기술 함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도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진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진로가 있는지 인식을 넓혀야 되고요. 중학생쯤 되면 어떤 진로를 할지 탐색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은 바로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취업하는 단계입니다. 인식, 탐색, 준비, 취업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상담 장면에서 진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어요 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당신이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자, 그랬더니 저는 올바른 선택하고 싶고요.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운영하는 상담은 반드시 올바를 거예요 라는 거죠. 진로 상담의 정확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진로, 취업, 직업 복귀 상담입니다. 진로 장벽이요. 방해 요인이죠. 진로 목표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그런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을 말합니다. 내담자가 진로 장벽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내담자의 내적 외적인 진로 장벽을 확인하고 내담자가 진로 장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담자의 생애 설계 관점에서 적응 유연성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요.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안내하고요. 내담자와 함께 적합한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수퍼가 말하는 여성의 진로 유형에는 안정적인 가정관리 유형, 불안정한 유형, 전통적 유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안정적인 가정관리 유형이에요. 졸업한 이후에 직업 갖지 않는 진로 유형, 바로 안정적인 가정관리 유형이고요. 불안정한 유형은 결혼 전까지 일하고 다시 쉬고 이렇게 가정과 직업을 번갈아 가면서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유형, 불안정한 유형입니다. 여성의 직업 복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성 역할과 직업적 고정관념에 여자는 이런 직업이 어울리고 저런 직업은 안 돼. 이런 부분이요. 낮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일과 가정의 다중 역할, 수학에 대한 낮은 흥미와 회피, 여성의 직업 복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내담자를 위한 구직활동 지원에는 구인업체에 대한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지원할 수 있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할 수 있고요. 면접 준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의 유형에는요. 인성 면접, PT 면접, 역량 면접, 토론 면접 같은 게 있고요. AI 면접도 있습니다. 구인업체에 대한 기업 분석, 직무 분석에는 먼저 기업 분석이요. 기업 분석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찾는 거죠. 기업의 홈페이지나 전자공시 시스템, 신문 기사나 현직자 인터뷰 혹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기업이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지,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 등등 분석할 수 있고요. 직무 분석은 무슨 일을 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기업의 채용 페이지, 고용24, NCS, 취업포털, 직무 KPI, 채용 공고 요 내용을 보면요. 직무, 무슨 일을 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업훈련 할 수도 있죠. 직업훈련의 형태로는 공공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그리고 사업 내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직업 전환이요. 직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적성, 흥미, 성격 등이 직업 요구와 달라, 즉 직업이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직업이 안 맞으면 결국은 그 직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업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 전환밖에 없는 거예요.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사항이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오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 내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 탐색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답에 주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아동기의 경험 분석. 자, 이거는요. 이미 직업 전환자는 이미 직업이 한번 있었던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동기 경험 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오답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이와 건강 고려해야 되고요. 직업 전환하는데 필요한 동기화가 되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요.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됩니다. 실업자 직업전환 상담이요. 이 부분도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답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전환은 어려우니까 한 직업에 계속해서 종사해야 된다. 계속 하던 일 계속해야 된다. 이거 오답이에요. 직업은요. 나이에 따라서 적절한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에 의해서 직업 경력의 전환점에서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고요. 경력 개발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업자한테는 생애훈련적 사고를 갖도록 조언하고 촉구하고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실업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취업 비율이 감소하고요. 청년기는 경력, 학력, 관심사항, 직업 등에서 일반적 평가 방법을 써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성인기의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 그러니까 성인기가 직업 전환을 할 때 어떨 때 유리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한마디로 취직이 쉬울 때예요. 즉 직업 전환이 쉬울 때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 상태야.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직업으로 옮겨 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직업 전환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성인기의 직업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기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직업 전환이 쉽습니다. 성인기와 반대되는 사람들 누구죠? 젊은 층, 단순직 근로자, 여성 근로자 이런 분들이 성인기에 반대죠. 이런 분들이 비율이 높다는 뜻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성인기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즉 성인기의 직업 전환이 유리하죠. 반대로 젊은 층의 비율이 적다는 얘기는 성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성인들이 많으면 성인들이 직업 전환하는 게 불리해집니다. 젊은 층의 비율이 적을 경우 오답에 해당합니다. 직무 만족요. 그러니까 직무에 만족한다는 뜻이죠.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된다. 직무에 대해서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다. 유쾌하거나 여기서 정적은 긍정적인 할 때 정적인이에요. 이거 멈춰 있다라는 뜻 아닙니다. 이거 아무래도 일본말 베껴 쓴 거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해 봅니다. 자, 직무 기술 지표요. 끝에가 지표니까 인덱스 I로 끝나요. JDI요. 끝에가 Q로 끝난다. 그럼 전부 다 질문지입니다. 퀘스천이에요. 질문지예요. JDQ, MSQ 이거 다 질문지입니다. 자, 직무기술 지표는 임금, 일, 기회, 감독, 동료 이렇게 5가지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미스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답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직무기술 지표에는 직무기술은 회사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회사 정책에 대한 만족감 이거는 직무기술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이다. 이 오답에 주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훈련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 목표 달성 촉진 방법입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훈련 종료한 후에 취업 상담하면 취업률이 올라가겠죠. 훈련 목표 달성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훈련 전에 취업 상담하겠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오답입니다. 나머지는 쭉 상식적이에요. 훈련과 자격증 취득 지속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모임 구성하기도 하고요. 훈련자와 협의 통해서 훈련 목표 단계별로 점검하는 거, 그리고 훈련 과정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 유지 계획을 수립해서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 모두 다 훈련 목표 달성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거요. 진로장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로장벽을 확인하고 진로장벽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고요. 대안까지 마련하는 거, 이게 바로 진로장벽 극복이죠. 의미를 파악할 필요 없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수퍼가 언급한 여성의 진로 유형 중 학교 졸업 후에도 직업을 갖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 후에 가정으로 가서 일 갖지 않는 사람, 바로 안정적인 가정관리 유형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내담자의 적성, 흥미, 성격이 직업적 요구와 달라서 생긴 직업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적성, 흥미, 성격, 한마디로 직업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직업이 안 맞을 때의 해답은요, 그냥 직업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업 전환이 답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직업 전환을 원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먼저 오답부터 살펴볼게요. 부모의 기대와 아동기 경험을 분석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직업을 전환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직장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청소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부모의 기대나 아동기 경험 같은 것까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 나이, 건강 고려해야 되고요. 충분한 동기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요.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 줘야 됩니다.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탐색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입니다. 생각보다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답 1번입니다. 실업자의 직업 전환과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청년기 실업자는 일반적인 평가 방법 의존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청년기 실업자는 원래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 써도 됩니다.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청년기, 중년기, 정년전 등 직업 경력의 전환점에서 적절한 훈련 내지 조언을 실시하는 그런 경력 개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맞춰서 계속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직업상담에서 실업자에게 생애훈련적 사고를 갖도록 조언해야 됩니다. 생애훈련적 사고, 그러니까 생애에 맞는 사고를,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하고 권고해 줘야 됩니다. 다 나이에 맞춰서 경력을 개발하고 변화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직업 전환은 어려우니까 한 직업에 계속 종사해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건 정답 4번입니다.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 직무에 대한 유쾌한 감정, 바로 직무 만족이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건 로케의 직무 만족에 대한 정의고요. 이 직무라는 단어와 유쾌라는 단어가 직무 만족에 대한 정의다라고 그냥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스미스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 JDI에서 측정하는 대상이 아닌 거요. 이 직무기술지표 이거 5가지 종류의 72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72문항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해당되지 않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하나를 기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직무기술지표에서 회사 정책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닌 거 정답 3번입니다. 훈련기관의 훈련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취업 상담까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 훈련 목표 달성에 좋은 방법입니다. 훈련 시작 전에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커뮤니티 모임 구성해 주고요. 또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훈련 목표를 단계별로 점검하는 거 모두 다 상식적으로 훈련 목표 달성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필기 단권 끝장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핵심만 담은 간결한 이론, 놀라운 적중률이 보장하는 엄선된 1400여 제의 실전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와 라디캠과 함께하는 이 유튜브 강의로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